이란은 자국의 고속정과 해안 미사일 발사기지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정권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방금 증명했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해안에 5,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 폭탄들은 매우 강력합니다. 해협이 다시 열렸습니다. 미국은 상선들이 다시 항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있으며 이란으로부터 영원히 해협의 통제권을 빼앗을 새로운 폭탄을 투입해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최신 미국 벙커버스터 폭탄의 특별함은 영상 후반부에 설명합니다. 먼저 미국의 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 즉 센트콤은 3월 17일 X적인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센트콤에 따르면 몇 시간 전 미국군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 이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강화된 이란 미사일 기지에 5,000파운드급 심층관통 폭탄 여러 발을 성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이 기지에 이란 대함 순항 미사일이 해협을 지나는 국제 해운에 위협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유가 간단히 설명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뤄야 할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미국이 사용한 폭탄의 종류와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란의 해안 미사일 발사 기지를 제거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정권은 그 기지들을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들을 위협해왔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이 미사일 기지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란 정권에 의해 막혀있던 중요한 관문을 최대한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해왔습니다. 고속정은 해면 밀착 비행 미사일 등 무기로 무장한 고속정으로 이란은 이를 이용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협에서 상선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방금 타격한 대함 미사일들입니다. 미국이 해협 상공에 항공 전력을 유지하면 고속정은 언제든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A-10 워트호그 공격기 로이보트들을 상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대함 순항 미사일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가디르와 카다르를 포함한 이 미사일들은 트럭에 장착되어 있어 도로에서 이동이 가능하며 공중에서 제거하기가 패스트보트를 물에서 파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란은 해협 거의 모든 곳에 있는 선박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거리는 12마일에서 186마일까지 다양하며 해안에서 해협의 입구와 출구까지 전체 수로를 커버합니다. 이란은 아부마흐디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크루즈 미사일은 최대 621마일까지 비행할 수 있어 이란 정권이 미국의 에피퓨리 작전 개시 이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단일 수로를 훨씬 넘어서는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개발한 호르무즈2와 걸프 대함 탄도미사일까지 더하면 두 미사일 모두 사거리가 186마일이고 미성 항법의 도움으로 이동 중인 선박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반드시 제거해야 할 매우 명확한 위협이 됩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 비축고를 발견하는 곳마다 파괴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효과적인 방법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해안에 배치한 발사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란의 미사일도 발사대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미국의 문제는 이란도 발사대를 숨긴다는 점입니다. 이 발사대들은 종종 지하에 매설된 터널이나 산비탈에 파놓은 굴에 보관되기 때문에 미국의 미사일이나 일반 폭탄으로는 타격할 수 없는 표적입니다. 그것들은 너무 깊이 숨겨져 미국 미사일이나 폭탄으로는 타격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이란 호르무즈 해협 미사일 기지를 무력화할 새로운 무기가 필요했고 최근 개발한 GBU-72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미 중부사령부가 언급한 5,000파운드급 심층 관통 폭탄이며 미국이 견고하게 보호된 지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기 위해 개발해온 점점 더 늘어나는 폭탄 무기고의 일부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에서 이란의 벙커버스터 사용은 결코 새롭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미 탈라간2 핵시설을 상대로 3만 파운드짜리 대형 관통폭탄, 즉 MOP를 사용한 바 있으며 이란 전역의 미사일 발사장과 견고한 시설을 겨냥해 2,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로 폭격을 가해 이란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해안 발사장 제거에 GBU-71을 쓰는 건 다릅니다. 이번이 미국이 이 특정 벙커버스터를 사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전해집니다. 적어도 국가 안보 분석가이자 은퇴한 해병대 정보 장교인 할 캐퍼의 말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할 캐퍼는 미국이 GBU-71을 이전에도 사용한 적이 있는지 질문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알기로 그런 적 없고 이번이 이 무기 첫 사용 사례인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와 같은 특정 종류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개발하는데 수년을 투자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이란이나 다른 지하 요새화 시설을 가진 국가들을 겨냥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폭탄은 항상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일부 시설은 너무 깊이 매설되어 MOP의 200피트 관통력으로도 닿지 않습니다. 지하 벙커에도 입구와 출구, 그리고 벙커로 연결되는 터널이 필요하며 이는 지상에서 아래로 건설해야 합니다. 터널을 파괴하면 이란은 벙커 안의 것을 쓸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에서 미국은 이란의 대한미사일 발사대가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바로 그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폭탄으로 그 일을 해왔습니다. 항공 전문 매체인 에비에이션 리스트는 캠퍼처럼 미국이 이란에 처음으로 GBU-72를 사용했다고 보지만 워존 2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TWC드는 2024년 5월 CBS 뉴스 보도를 인용합니다. CBS 뉴스는 3명의 미국 관리와 인터뷰에 GBU-72가 홍해 선박 공격 후 예멘 후티 무장단체의 시설에 사용됐다고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폭탄은 목표물을 명중시켰고 여기서 몇 가지 유사점을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후티 무장단체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처럼 주요 해상로 공격으로 선박 운항을 막으려 했습니다. 또 다른 복잡한 점은 후티 무장단체가 이란의 지원을 받으며 이란 정권의 대리 세력으로 불린다는 점입니다. CBS 보도가 맞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란이 이미 GBU-72를 상대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이란은 이에 대해 대응하지 못했고 2년 후에도 이란은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호르무즈 해협 전역의 지하 미사일 발사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란이 할 수 있었을까요? GBU-72는 정말 인상적인 무기입니다. 곧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벙커버스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입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내용이 바로 저희 더 밀리터리 쇼에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이런 인사이트를 원하신다면 꼭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는 매주 이렇게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GBU-72로 돌아가면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이 새로운 벙커버스터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무기는 1991년 실전 배치된 미국 GBU-28을 대체하려 개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기는 또 다른 5,000파운드짜리 벙커버스터지만 30년이 넘어 이란의 지하 벙커를 상대하는 데는 과거 다른 견고한 표적을 상대했을 때만큼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공군이 2021년 GBU-72를 공개하고 F-15이 스트라이크 이글에서 시험 중 성공적으로 투하됐다고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벙커버스터를 배치한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해주세요. 2024년에 B-1폭격기가 외부 파일런에 GBU-72를 장착한 사진도 공개되었는데 이는 미국이 이 엄청난 폭탄을 배치할 수 있는 최소 2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B-1 폭격기들은 현재 RAF 베어풋 기지에서 다음 임무를 언제든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이미 GBU-72 폭탄에 의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폭탄이 이란으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폭탄 자체에 대해 TWZ는 BLU-138B 관통탄두와 미국이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에 사용하는 JDM 키트의 변형을 결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테일 키트는 GPS와 관성 항법 시스템을 결합해 미국이 폭탄을 원거리에서 목표물에 투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곧 이란의 방공망이 폭탄을 투하하는 항공기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그 방어망이 큰 위협은 아닐 겁니다. 엘마 연구 및 교육센터에 따르면 에피큐리 작전과 이스라엘의 로어링 라이언 작전 이후 이란의 방공망 약 85%가 파괴되어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맞서기 위해 고립된 일부 방공망만으로 방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TWZ는 GBU-72 탄두가 AFX-757 폭약과 PBXN-109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MOP에서도 같은 조합이 쓰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잘 작동하는 것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GBU-72에 대해 추가 정보가 부족해 사거리와 관통 능력에 대한 추측만 있습니다. TWZ에 따르면 GBU-28은 15피트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와 약 150피트의 흙을 관통할 수 있었습니다. GBU-72가 이 노후화된 벙커버스터를 대체할 예정이라면 두 재질 모두에서 더 깊이 관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란의 지하 벙커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미국이 노려야 할 것은 벙커 자체가 아닙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미사일 발사대 이동에 쓰는 터널만 파괴해도 벙커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미국도 2,000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으로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같은 피해를 내려면 더 많은 폭탄이 필요하며
이 무기는 이란 본토 깊은 곳을 타격하기 위해 아껴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빨리 끝내고 이란을 강하게 타격하길 원했습니다. 콘크리트와 흙 모두 GBU-72를 막지 못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연안 전역에서 이란은 그 교훈을 계속 반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전에 얘기한 단서 기억나세요? 그렇게 은근하진 않았어요. 이란의 지하 미사일 발사장 문 앞까지 GBU-72를 투하하기 위해 미국은 F-15E나 B-1 폭격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는 자세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현재 추정에 따르면 미국이 최근 벙커 파괴 공격에서 이란 표적에 여러 발의 GBU-72를 투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이번 탑재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국이 영국 RAF 페어포드 기지에 주둔 중인 B-1 폭격기가 선택됐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B-1 폭격기는 GBU-72를 최대 12발 실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F-15 전투기는 이 강력한 폭탄을 한 기당 한 발씩만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B-1 폭격기가 투입된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공격으로 더 많은 화력을 투입하고 이란의 제한된 방공망에 노출되는 표적의 수를 최소화하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F-15E 전투기가 이번 작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F-15E 전투기들도 실제로 작전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P-1 폭격기가 8,500km, 즉 5,281마일에 달하는 이란까지의 비행을 마치는 동안 초기 공격을 위해 빠르게 진입했다가 이탈했거나 주요 발사기지가 이미 파괴된 후 후속 공격을 위해 투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RBC 우크라이나 보도대로 미국이 이란 미사일 기지에 최대 48발의 GBU-72를 투하했다면 대부분의 화력은 B-1 폭격기가 담당했을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기체를 사용했든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GBU-72가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 투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지금인지, 앞으로 무엇이 일어날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상 끝에 다루겠습니다. 미국이 왜 지금 새로운 벙커버스터 무기를 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뉴욕포스트가 미국의 공습에 관한 보도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란이 에피퓨리 작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 했고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란은 기뢰, 드론, 고속정, 대한미사일을 조합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매년 이 한 해협을 통과하는 전 세계 해상 에너지의 27% 중 대부분을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분쟁 중 유가는 여러 번 배럴당 $100를 넘어 급등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행동으로 미국의 에피퓨리 작전 중단을 압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역입니다. 뉴욕타임즈가 3월 21일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이 해협은 너무나 중요해서 미국은 한때 이곳을 감시하기 위해 함정을 배치했고 75년 동안 이나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대부분은 이란 영해로, 이로 인해 이 수로는 세계 에너지 공급의 거대한 병목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 공격과 다른 공격들을 이용해 해협을 통과하려는 상선들을 위협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ABC 뉴스는 2월 28일 에피퓨리 작전 시작 후 호르무즈 해협 내외에서 최소 20척의 선박이 공격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박들이 아예 항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해하는 선박도 거의 통과하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하루 평균 3척에서 4척 정도의 선박만이 그 해협을 통과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전쟁 전에는 하루 평균 100척 이상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취약한데도 많은 이들이 이란이 수로를 이처럼 전면적으로 봉쇄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닐 크로스비 스파르타 석유 연구 책임자는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저를 포함해 모두가 항상 대마불사다, 절대 다치지 않는다고 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서방과 동맹 해군은 이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GBU-72가 호르무즈 해협 전역에 대한 미사일 발사기지에 쏟아지는 것이 이란이 만든 문제에 대해 미국이 내놓은 큰 해답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미국은 이미 이란에 경고했습니다. 브래드 쿠퍼 제도, 즉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교역 흐름에 대한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는 데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퍼 제독은 우리 조종사들은 전방위적으로 위협을 기민하게 추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표적을 찾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표적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배치한 압도적인 화력이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첫 번째 공격에서 놓쳤던 다른 미사일 발사 기지들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1 폭격기들은 여전히 RAF 베어풋 기지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방금 본 해상전에서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내용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3월 22일 이란에 경고를 보내며 이란 정권이 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않으면 미국이 전국에 전기를 공급하는 국내 발전소들을 파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이런 위협에 대해 적어도 완전히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란 정부 대변인 모하메드 바카르 칼리바는 X에서 트럼프 위협에 대한 대응을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와 기반시설이 공격당한다면 이 지역 전역의 중요 기반시설,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석유 시설들이 정당한 공격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유가은 오랫동안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가한 끊임없는 압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3월 22일 로이터는 이란이 적과 연관된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에 대해 해협을 개방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조치는 이란이 자신들이 처한 혼란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지만 이란이 어떤 선박을 미국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물론 미국 선박들도 호르무즈 해협 통과 시 해당됩니다. 나토와 보조를 맞추는 상선이나 미국과 거래하는 나라의 선박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란이 여전히 그들을 공격하려 할까요? 아니면 이것이 트럼프의 48시간 시한에 이란이 마지못해 따르면서도 정권이 굴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허세를 부리는 방식일까요? 앞으로 며칠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행 여부가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트럼프는 시한이 지나도 미국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공동 감시를 요청하면서 동시에 동맹국들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많은 도움이 필요 없고 사실상 아무 도움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또 나토가 호르무즈 해협 감시에 미국을 돕지 않은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토는 실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무총장 마크 러터는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위기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엑시오스는 또한 3월 19일에 7개의 미국 동맹국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순찰하기 위한 연합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에피퓨리 작전이 진행 중인 동안 이러한 임무가 실제로 추진될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 위치한 지하 미사일 시설에 미국이 강력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한 이후에 여파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란이 드론을 이용해 해협에서 위협을 가하려 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란이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걸프 국가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그 요격 드론을 통해 예상치 못한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 에픽 퓨리 작전 소식을 계속 보고 싶으시면 더 미리터리 쇼를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